자, 해석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직원이라도 이래 된 겁니다. 자, 동사가 이걸로 봐야 되겠죠. 받을 것이다. 어떤 직원으로 받을 것이다. 10%의 보너스를.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이렇게 꾸며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꾸며야 된다는 거죠. 이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이 문장은, 이 절은 형용사절일 거예요. 근데 A, B, C, D에 나오는 이것들이 다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쓴다는 거죠.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일단은 우리가 B가 답이 아니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which는 이 절이 형사절입니다. 형사절을 이끈 접속사로 쓸 때 형사절을 이끈 접속사에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관계 대명사 자리를 한다면은 뒤에까지 안 봐도 사람이 나오면 which를 안 쓰고 who를 쓰죠. who를 씁니다. 그럼 who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who 대신에 that을 쓸 수도 있죠. 그러면은 that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who 대신에 that도 답이 될 수도 있고 who도 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who와 that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잘 나오지 않다는 걸 봤을 때 이거 둘 다 답이 아닐 확률도 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 who가 답이다. who가 답이라면 who가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죠. 관계 대명사로 쓰는데 뒤에 주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who가 안 되는 거죠. 주격 관계 대명사가 여기 나왔다면 뒤에 주어가 없어야 돼요. 즉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빠지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대시 또 who 대신 썼다 하더라도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 근데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지금 문장이 완전해요. 그렇다면 답은 D라는 겁니다. who죠. 소유격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또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특히 중요한 거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관사 없는 명사가 따라 나온다. 관사 없는 명사가 따라 나오면서, 지금 관사가 없죠. 여기 관사 없는 명사 따라 나오면서 이게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관사가 빠진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보자마자 리서치 페이퍼 앞에 관사가 없는 걸 보고 저는 ABCD를 봤을 때 후드를 선택했을 거예요. 자, 해석을 일단 하자면, 그러고 좀 설명을 또 더 하겠습니다. 해석을 하고. 스텝 멤버, 걔의 연구 페이퍼가, 연구 논문이 또는 보고서, 논문 이런 거겠죠. 선택되어진, 출판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저널에서의 출판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멤버는 이랍니다. 받을 것이다. 10%의 보너스를 다음 임금 지급 기간에,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잠깐 여기서 보자마자 답은 무조건 후즈예요. 후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하고 얘에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대시 관계 부사 where, when, why, how를 대신했다면 이 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시 관계 부사일 확률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시 관계 부사라면은 앞에 때나 장소나 이유나 방식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안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얘가 답이 자동적으로 안 되고, 후즈, 특히 후즈가 답이란 걸 알 수 있는 거는 이 페이퍼가 종이란 뜻이 아니고 보고서란 뜻이에요. 논문 또는 보고서, 연구 보고서, 연구 논문이란 뜻이에요. 논문의 뜻일 때는 이 페이퍼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셀 수 있는데 왜 앞에 관사가 없느냐는 거죠. 페이퍼가 셀 수 있는 명사로 썼다면은 종이일 때는 셀 수 없는 명사이지만 논문이나 보고서로의 뜻일 때는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관사가 나와야 됩니다. 왜 관사가 없냐는 겁니다. 후즈 때문에 관사가 없는 거예요. 후즈는 관사의 역할을 겸해요. 후즈 뒤에는 관사가 원래 그래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후즈가 관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후즈 뒤에는 관사 없는 명사 나온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된 겁니다. 보자마자 후즈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건 접속사에 관련된 부분, 이거는 우리 5시간 영문법 2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좀 봐주셔야 됩니다. 봐주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석합니다. 어떤 스텝 멤버, 걔의 연구 보고서가, 연구 논문이 선택되어진 출판을 위해서, 저널에서의 출판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멤버는 받을 것이다. 10%의 보너스를 다음 임금 기간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following 이것도 외워둘 가치가 있어요. 다음 할 때 이 단어를 쓴다. 이 단어를 쓴다. 이 말 형사로 쓴 거죠. 현재 분사 형사로 쓴 겁니다. 자, 이 문제 해석하면서 물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사부서는
썼다. more than usual, 평소 때보다 더 많이 썼다. than usual을 평소 때보다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평소 때보다 더 많이 썼다. 어디에다가 잡다한, miscellaneous, 잡다한 품목에 평소 때보다 더 많이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C인데 C가 답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는 전치사 on입니다. 전치사 on. 그래서 여러분들이 spend A on B, A를 B에게 쓰다. 이걸 외우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훨씬 쉬운 겁니다. 자, 외우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일단 달렸고,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이 on이 눈에 안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풀면서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이 동사를 결정하는 단어가 이 목적어만 쳐다봐갖고 여기까지만 봐갖고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더 뒤에 봐야 된다. 그러고 전치사 on이 나왔다면 해필이면 전치사 on이 왜 나왔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on은 spend가 결정인 겁니다. spend A on B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on을 앞에 있는 동사 spent 얘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 이하가 요 부분이 이 전사당의 명사가 이 동사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잡다한 품맥에다가 썼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고 또 문장 속에서 잘 적용을 하고 문제 속에서 또 잘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난점은 뭐냐면 이 문장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은 than usual 해가지고 than 이하의 문장을 최대한 축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an 뒤에는 than이 따지자면 얘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얘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그렇지만 than 뒤에 than이 비록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지만 than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확률은 별로 없는 겁니다. than 뒤에는 어떻게 쓰든 축약되어진 많은 것을 생략한 축약되어진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해석을 해놔야 됩니다. 평소 때보다도 이렇게 평소 때보다도 더 많이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거 이하에다가 spend A on B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면은 spend 그래 동사요 했으면 목적은 어딘데 뭘 이게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는 거죠. 될 수 있다는 거죠. more이 명사로도 쓴다 이 말입니다. more이 명사로도 쓴다. 설명하자면은 길지만 따지자면은 이 more 이거는 한정사 출신인데 따지자면은 man이나 much의 비교급이죠. 얘들은 명사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명사 쓸 수 일종의 그렇게 되면 일종의 부정대명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가 지금 원래 우리가 보통 형사로 알고 있는데 얘가 사실상 명사로 썼다. 명사로 뒤에다가 따지자면 뒤에 money 정도가 생각되어 있겠죠. money가 셀 수 없는 명사니까 much의 비교급 more이 됐겠죠. 그렇지만 이 money란 단어를 쓰는 게 비생산적이라 이 말입니다. 생략해도 충분히 쓰는 게 당연히 돈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명사로 봐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것 이하에다가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것이 축약되어진 간결한 좋은 문장입니다. 근데 너무 간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계속 봐야 되고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뭘 뒤에 있는 money는 생략하는 게 차라리 더 예쁘다 문장이. 그다음에 than 뒤에는 완전한 이것저것 쓰지 말고 가장 핵심적인 usual만 써서 간략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평소의 것보다도 이렇게 than usual에서 외워서 차라리 평소 때보다도 이렇게 된 겁니다. 더 많이 썼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되죠. 뭐를 마치 명사인 것처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도 의미심장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설명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석을 할게요. 우리는 자 주어 found 발견했다. 이 회사의 임금 지급 관리 시스템이 투여라는 걸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오형식이에요. find A to 부정사 A가 투여라는 걸 발견하다. 이걸 외우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못 외우고 있어도 해석을 그리 하면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외우면 훨씬 낫겠죠. 오형식으로서 find A to 부정사 A가 투야라는 것을 find A가 이겁니다. A가 이 시스템이 뭐뭐라는 것을 그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오형식이라고 할 수 있죠. find A to 부정사. 얘가 목적 보호가 되는 거예요. 얘가 목적 보호.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그럼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는 발견했다. 이 회사의 임금 지급 관리 시스템이 투유한 것을 발견했다. 유일한 것이다. 얘가 명사입니다. 얘가 명사예요. to be 비동사의 보호가 얘라고 보면 됩니다. 뭐뭐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 답은 D인데 일단 설명 좀 더 들으세요. 적절한 유일한 것이란 걸 발견했다. 이 명사를 꾸미는 적절한 형사. 자, 형사가 문장 뒤에 명사 뒤에 나타날 수 있죠. 형사는 이 명사 앞에도 올 수 있지만, 이 앞에 여기도 올 수 있지만, 이 명사 뒤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원은 당연히 시스템을 받는 겁니다. 유일한 시스템이라는 걸 발견했다. 우리의 니즈, 요구에 대해서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형사는 이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도 되지만 뒤에서 이렇게 꾸며도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도 되지만 이런 경우가 훨씬 더 흔하지만 뒤에서 이렇게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밀 수 있어요. 그럼 해필이면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해필이면 이 문장에서 이 adequate라는 형용사는 적절한이라는 형용사는 왜 해필이면 뒤에서 꾸몄을까요? 앞에서 안 꾸미고 앞에서 꾸미는 게 더 흔합니다. 즉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유일한 적절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명사 앞에 오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한데 왜 해필이면 여기서는 뒤에서 적절한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뒤에서 이리 꾸미냐 이 말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뒤에서 꾸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나오는 이 전치사 포런 전치사 더하기 명사 니즈라는 명사 얘가 부사구인데요. 부사구로서 이 adequate 적절한이라는 형사를 꾸미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adequate이라는 단어는 지가 꾸미는 원하고도 가까워야 되고 자기를 또 지를 꾸미는 전사다기 명사하고도 가까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는 거죠.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adequate 이 형사가 이 명사 앞에 왔다. 앞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앞에 오면 조금 곤란한 게 뭐냐면은 이 adequate라는 형사는 지가 꾸미는 명사하고 가깝긴 해요. 그렇지만 누구하고 뭡니까? 자기를 꾸미는 이 뒤에 전사다기 명사하고 거리가 넘어 있는 거예요. 거리가 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것인가? 이 adequate라는 형사를 원이란 명사 앞에 붙일 게 아니고 명사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adequate는 지가 꾸미는 원하고도 가깝지만 동시에 자기를 꾸미는 부사구하고도 가깝겠죠,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자리는 형용사, 즉 형사가 명사 뒤쪽에 오는 게 더 좋은 문장이다. 해석도 더 잘 된다. 왜? 이 형사는 지가 꾸미는 원하고도 가깝고 지를 꾸미는 포 더하기 명사하고도 가까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가 명사 뒤에 나오는 경우가 더 깔끔하다, 문장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시험 치면 이런 문제는 한 번은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아주 어려운 해석 문제, 어휘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부사구 끊어냈습니다. 주어는 얘죠. 우리 회사는 이 말입니다. 우리 회사는 해저입니다. 해저.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데 해저 해저 PP 해왔다. 헌신을 이 투 부정사는 헌신 뒤에 커미트먼트 이거 뒤에 투 부정사의 형사정법이 잘 나온다고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투야 하려는 헌신을 해왔다. 팔려는 오직 최고 품질의 부엌 가전제품 이것만을 팔겠다는 약속 또는 헌신을 존중해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C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게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는 뒤에 사람이 나올 확률이 일단은 70%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나올 확률도 꽤 있어요. 누구에게 영광을 준다, 누구를 기념한다, 누구에게 상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나옵니다. 상을 주든지, 명예의 진당에 올려든지, 이런 행위를 honor 뒤에 사람 했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얘 뒤에 사물이 나오거나 이런 헌신, 약속,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이걸 약간 의역을 하면은 여러 해에 걸쳐서 우리 회사는 항상 존중합니다. 뭐를? 우리 회사의 약속을
약속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죠. 약속을 지킨다는 이야기죠. 팔려는 약속, 헌신 뒤에 투부정사 형사용법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헌신 뒤에는 투부정사 형사용법이 잘 나온다. 이 자리에도 갈로 칠 수 있는 거예요. 팔겠다는 오직 최고 품질의 가전제품을 팔겠다는 그 약속 이래 됩니다. 이 안은 이 단어 뒤에 사람 나오고 이런 게 나올 때 이런 형식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지역화폐 받습니다. 뭐 편의점 앞에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받습니다. 그걸 영어로 했을 때 받습니다. 어떻게 되냐? 안이라는 단어를 쓰면 괜찮은 겁니다. 그럼 지역화폐를 존중한다 이 말입니다. 지역화폐를 존중한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의 문구가 외국에 가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안어를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이 문제도 사실 찍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 같으면은 보자마자 C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에 C를 선택했냐고 묻는다면은 나는 얘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리턴을 선택합니다. 리턴 A to B. A를 B에게 반환하다. B에게 다시 갖다 주다. 되돌려 주다. 이 말입니다. 리턴 A to B. 다시 말해서 이 to는 리턴이 결정한 거예요. 리턴. 질문지를 갖다 주어라. 되돌려 주어라. 어디에게? 바스켓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바스켓에다가 베스킷 발음 잘해야 되겠죠. 베스킷에다가 갖다 주어라 이 말입니다. 리얼 전치사입니다. 뭐뭐 근처에 있는 전사적인 명사 나와야 되겠죠. 문 근처에 있는. 그럼 이 토는 또 뭐냐? 이 토에다 갈라줄 수 있어요. 더도 앞에 갈라줄 수 있고 이 토는 누가 결정했냐면 더도가 결정한 거예요. 더돌 투 이란다. 어디로 가는 문? 비즈니스 오피스로 가는 이 문을 열을 때 비즈니스 오피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비즈니스 오피스의 이 문에다가 문 근처에 있는 밖에서 비슷한 거, 베스킷 비슷한 거에다가 되돌려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C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A를 선택하는 거예요. A를 선택하는 거요. 근데 A 리스판드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리스판드 투 뒤에 명사가 바로 안 오고 전사다 이 명사가 잘 오는 거예요. 리스판드 투 어디에 대답해라. 바로 투가 있다면, 이 자리에 투가 있다면 리스판드가 답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기 바로 명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리스판드가 아니라는 게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리스판드는 자동사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얘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전치사 투, 여기까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전사 투, 이 투가 아니고, 이 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투를. 그래서 return A to B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뒤에 나오는 또 이 투는 뭐냐? 이건 the door to 이래 된 거예요. 더돌투. 이불로 투를 두 개 같이 놔뒀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토익이 요구하는 걸 특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투는 누가 결정했다? 리턴이 결정한 거예요. 리턴 A to B 이래 된 겁니다. 이 투는 누가 결정했다? 더도가 결정했다. 더도 투 어디로 가는 문 이래 된 겁니다. 해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리턴 되돌려 주어라. 이 질문지를 어디에게? 누구에게? 그래서 이 투는 리턴이 결정했기 때문에 to the in basket 얘가 당연히 리턴을 꾸며야 되는 거예요. 넣을 수 있는 베스킷에게 되돌려 주어라. 얘는 또 어디 있냐면 니 얼마면 근처에 있는 문 근처에 있는 얘 이 말입니다. 이 투는 더더가 결정했다 그랬죠. 그럼 비즈니스 오피스로 가는 문 이래 되는 겁니다. 가는 문. 그럼 이 투는 이 명사 이 더더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 전사다기 명사는 또 더더를 꾸미는 형용사구가 되는 겁니다. 형용사구. 그리고 이 전사다기 명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투는 또 리턴이 결정했기 때문에 to the in basket은 리턴을 꾸미는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부사구가. 다 같은 to 더하기 명사, 다 같은 to 더하기 명사지만 이 to 더하기 명사는 부사구고 이 to 더하기 명사는 이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형사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return A to B를 알고 있고 the door to를 알고 있으니까 외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중요한 문제죠. 예, 이번에도 아주 훌륭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인수 합평할 때 그 인수, acquisition, 이 인수는 분명히 확실히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장기간의 안정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확실히 할 것이다. 회사를 위해서 당연히 답이 D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단어도 조금 답이 될 것도 같거든요. 이게 논리력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논리를 어떻게 보자마자 뒤로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냐면은 이 and의 성격이에요. and의 성격. 말 그대로 and는 등위접속사입니다. A and B, A와 B가 등위를 이루어야 돼요. 그럼 성장과 등위를 이루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안정과 성장. 이런 말 많이 하죠. 안정과 성장. 그러니까 안정, 이 답이 D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continued란 단어와 longterm이란 단어는 또 사실상 비슷한 단어죠. 좋은 덩이를 이루는 겁니다. 말 그대로 long-term continued. 다음에 안정성, 성장. 이렇게 덩이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어떻게 보면 해석 능력, 논리 능력을 물어보는 건데, 이런 식의 문제가 꽤 나온다는 거죠. 토익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영어가 어떤 논리력이나 이런 걸 물어본다면 한 이 정도 선에서 거쳐야 된다는 거죠. 안정과 성장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도 어렵게 낸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그러면 쉽게 내면은 변별력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이리 말하는데 이 정도 문제만으로도 충분한 변별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 문제를 못 맞춰내요. 제대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정과 성장. 자, 해석을 하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은 말되어졌다. 투이하도록. be told to 부정사.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투이하도록. 클리어 치우도록. 사용되어진 이 dish and plate 사람 내나 접시 이런 걸 그릇이나 접시 이런 거 다 빼서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dish and plate. 접시들을 치워야 된다. 뭐로부터? 테이블로부터 치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정답은 D인데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 좀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많이 푸는 사람들은 보자마자 D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클리어 A 플랜 B를 외우고 있습니다. 클리어 A 플랜 B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방금 내가 치워야 된다 이랬는데 왜 치워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했냐면 플랜을 미리 봤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에서 클리어 A 플랜 B를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리어 A 플랜 B를 해가지고 A를 B로부터 치우다 이면 테이블로부터 치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플랜을 결정한 핵심적인 단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클리어다 이 말입니다. 클리어 A 플랜 B.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미아를 클리어가 결정했기 때문에 프라미아는 클리어를 꾸미는 부사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테이블로부터 치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클리어와 프람의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문장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풀기 더 유리한 거예요. 얘만 본다고 해서 테이블을 쳐다본다고 해서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테이블만 쳐다봤다면 on으로 가기 쉽겠죠.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전치사는 이 테이블이 결정한 게 아니고 클리어가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테이블만 쳐다보고 테이블 언더 테이블이라 하더라 하고 이래서는 곤란한 거죠. 언더 테이블인지 프롬 더 테이블인지는 전체적으로 다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클리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클리어 A 프롬 B이기 때문에 지금 답이 D가 된 겁니다. 이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토익은 이걸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좋은 문제예요. 사실 우리 수능이 지나치게 어렵다, 난이도 조절이 어렵다 이러는데 난이도 조절하려면은 그리고 또 좋은 문제를 내려면은 이런 문제 몇 개 섞어주면은 바로 난이도 조절되면서 훌륭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수능 문제나 내시는 분들도 이 토익을 좀 벤치마킹 해갖고 이런 식의 문제를 좀 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토익 문제를. 자, 그러면은 또 어쨌든 이 절은 그럼 무슨 절이겠습니까? 이게 부사절이죠. F들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고객이 끝낸 이후에 식사를 끝낸 이후에 곧 이러면 soon after 이것도 외울 가치가 있어요. 이 자리 갈로 치고 이 자리 갈로 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 F들은 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이 문제도 약간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시공무원들은 확인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먼 에버뉴 사업체들에게 확인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대디아를 확인해 주었다. 대디아가 뭐냐면은 거리 수리가 완성되어질 것이다. 48시간 이내에 이 말입니다. 이때 해석을 해봐도 물론 답이 A입니다. 이 관련된 문법은 이 자리에 사형식 동사가 나와라 이 말입니다. assure이 사형식 동사로 잘 씁니다. assure 사람 대절 이렇게 잘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업체들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거죠. 얘가 assure 이 업체들이 간접 목적어입니다. 간접 목적어고 대절이 직접 목적어죠. 자, 이럴 때 쓰는 이 동사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5시간 영문법
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형식으로 이때 사람 나오고 사람이 간접 목적으로 쓰고 대절이 직접 목적으로 쓰는 이 동사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A로서 assure 누구 뭐뭐에게 확신시키다 이 말입니다. 뭐를 대디아를 확신시키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방문객들 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형용사구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대한 방문객들, 이 투는 얘가 결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구가 됐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방문객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동사가 나올 자리죠. 동사가 나올 자리고, 보안 통과권, 뭐 방문증, 뭐 이런 거를 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수령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수령해야 된다에 해당되는 말이 뭐냐 이 말입니다. 다 픽업해 와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답이 C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가 이 문장에서 뭐냐는 겁니다. 이 문제가 묻는 거는 그겁니다. 바로 프람입니다. 프람. 픽업 A 프람 B 해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픽업 A 프람 B. 참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고, 얘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의 가장 결정적인 단어는 프람이라는 거. 픽업 A 프람 B. 이 프람은 다시 말해서 픽업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픽업 A 프람 B하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프람을 픽업이라는 동사가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이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무조건 그 동사를 꾸미는 부사구라야 됩니다. 부사구라야 됩니다. 리셉셔니스트로부터 주 정문에 있는 리셉셔니스트로부터 수령해야 된다. 픽업 와서 가져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받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픽업 A 프람 B 이런 문제죠. 이기에 관련된 문법이 우리 5시간 영문법 7장에 자세하게 있습니다. 7장에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동영상을 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흔한 문제입니다. 117번 문제. 스태핑 디시전. 답이 D죠. 정답은 D. 스태핑 인력 수급 결정 이런 말입니다. 인력 수급 결정. 자, 여기서 일단 해석도 할게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좀 설명할 게 많아요. 이게 복합명사라는 거예요. 이것도 명사고 이것도 명사입니다. 명사 두 개가 합해져 갖고 완전한 명사가 된 거예요. 완전한 명사가 된 겁니다. 이걸 명사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두 개 이상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명사가 된 거를 복합명사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스태핑이라는 단어가 동명사도 아니고 현재 분사도 아니에요. 완벽한 순수한 명사입니다. 그냥 명사. 생긴 것만 우연히 ing가 붙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명사라는 거예요. 명사 이렇게 된 거예요. 명사 두 개가 합해져서 하나의 명사가 된 겁니다. 복합 명사가 된 겁니다. 이때 이 스태핑이라는 단어는 인력 수급 이런 단어 무슨 거예요. 우리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생긴 건 아니지만 완벽한 하나의 명사로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태핑도 완벽한 명사입니다. 알겠죠? 명사 이라고 복합 명사로 인력 수급 결정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D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뭐뭐를 위한 회사의 이게 형사로 또 시험에 나와요. 얘가 형사입니다. 코프릿 얘가 형사입니다. 회사의 확장, 기업의 확장을 위한 인력 수급 결정은 비베이스돈 어디에 기초한다. 컴퓨터로 창출되어진 요구 프로젝션 예상치 이 말입니다. 예상치에 기반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영어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문법적으로도 설명하고 의미상으로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력 수급 결정, 얘가 순수한 명사, 얘도 순수한 명사 합해갖고 하나의 명사, 복합 명사. 인력 수급 결정, 뭐를 위한? 포이하를 위한 회사의 확장. 회사가 지금 막 확장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확장할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거를 위한 인력 수급 결정은 기초한다 이 말입니다. 자, 확장하는데 어디서 얼만큼 필요할지 알아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컴퓨터로, 이 컴퓨터 부사적으로 쓴 거예요. 얘를 꾸며요. 얘가 형사인데, 명사는 얘죠. 명사, 형사, 이래 된 겁니다. 얘는 부사같이 썼다 생각합니다. 컴퓨터로 만들어진, 형사로 꾸미는 부사, 만들어진 요구, 추정치, 즉, 시뮬레이션 돌려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리 해봤더니, 아, 여기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저런 이런 사람하고 컴퓨터로 만들어가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이리 하고, 17명이 필요로 하고, 17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시뮬레이션이 나왔다면, 거기에 기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D.